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자유, 평등, 박해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은요, 먹고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와인 문화를 좋아합니다. 또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개인주의가 가장 강하지만요, 똘레랑스라고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너그러운 관용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도 유명해요. 일을 하는 건 휴가를 위해서라고 할 만큼 한 달 정도의 여름 휴가, 바캉스에 강적으로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프랑스인에 대한 보통의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그렇다면 보통 남한의 대학생,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권생활 뒷담 제15부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보통의 평범한 남한 청춘들의 삶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역시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네. 멋지신 네. 우리 센터장님. 네. 여전히 예쁘신 주혜 씨. 네, 제가 간만에 영어를 할게요. Thank you.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나오셨습니다. 숭실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차수영 씨입니다. 수영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완전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나? 섹시해 보여요. 섹시? 매력이죠. 예. 휘파람이 나올 뻔했어요. 옷차림이 예, 진짜 봄 향기가 그냥 확 풍기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용 씨와 5편의 방송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벌써 아쉽게도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인 것만큼 더 좀 재밌게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용 씨는 4학년이니까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참 네.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실습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도 써야 되고, 네. 뭐 언어 부분에 있어서 토익도 좀 따야 되고 해야 돼가지고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요즘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발등에 뭐 불이 떨어져야 바쁘다, 바쁘게 뛴다 이런 말을 했는데 4학년이 그 말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1학년 학생들도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1학년 학생들도 이제는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요. 네. 대학생들은 옆에 앉아 있는 자기 친구와도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 4학년은 좀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졸업을 앞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느라고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요. 취업도 이제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원서도 넣어야 되고 자기소개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대학생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대학생들은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수영 씨도 이제 그 전주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오전에 있는 시간을 과목을 선택하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는데 네. 대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셨나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해봤습니다. 아. 대학생활 동안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이제 한 번 받을 때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주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거의 2학년 1학기부터는 제가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녁 6시부터 막 밤 12시까지 주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닭을 했고요. 튀기는 집에서. 네, 열심히 이제 닭 튀기고 막 떠봉이 통닭에서 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도 일해봤고 막 카카오톡 상담사로도 일해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네, 이런 네, 거요. 그런 네.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바리스타에 또 관심이 있어서 커피 만드는. 네,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1, 2급 따가지고 커피 카페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네, 일을 직원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영 씨 말 얘기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참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한다. 물론 노동이라는 거는 힘들죠. 근데 이제 그 힘든 섬에 좀 낭만이 있잖아요. 이제 막 같은 대학생들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진짜 우연히 진짜 내 이상형인 남학생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대학생을. 그래서 요즘엔 그 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렇게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좀 표현은 못하고 이 사람을 지켜보고 맞아요, 북한으로 맞아요. 말하면 뭐 노동 속에 꼽히는 위대한 사랑이죠. 네, 북한식 표현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뭐 네. 수영 씨도 그렇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막 썸 타고 이런 친구들이 많나요? 궁금해요. 그럼요. 그 썸 탄다는 눈빛 교환 그렇죠. 한 번으로 예, 이제 전기 찌릿찌릿. 네, 찌릿찌릿 그 텔레파시가 좀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이제 술자리라든지 뭐 놀러 가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고 챙기게 되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는 썸이 존재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마냥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네. 뭐겠어요? 그 썸이 재밌어서 있는 그렇죠.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요.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힘들죠. 쉽죠. 그렇죠. 아이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가 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 국가가 정해줬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 지금 현재 시간당 1시간을 일하면 대한민국 돈으로 8,590원을 받는데 이게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6만 8천 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1시간을 일하게 되면 적어도 북한에 가면 쌀을 12kg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여기서는 그게 최저임금이지만 북한으로 가면 정말 너무 큰 돈인데 센터장님 이거 국가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딱 제정해 준 데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이렇게 그거를 정해놓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생존권하고 문제가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희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하는데 18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평균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 그 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유지하려면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게 1988년부터 정해서 매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뭐 알바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저급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것들 임금을 그렇게 협상하는 거. 근데 이걸 왜 정해놨냐면 노동자가 고용주가 돈을 뭐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뭐 떼어먹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주가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이 범위 내에서 이 이상을 주는 건 좋은데 이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같잖아요. 대학생들도 네. 공부하면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진짜 이 최저시급도 안 주면 대학생들이 정말 힘든데 이런 최저임금 제도가 나와서 우리 대학생들의 그런 걸 이제 보호 안에서 법의 보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유독 휴학이죠. 네, 이렇게 중간에서 공부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 씨도 휴학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네네. 예, 주변에서 보면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휴학을 많이 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휴학을 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졸업반이 돼가지고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영어라든지 뭐 토익을 못 땄다든지 자기가 졸업을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된다는 휴학을 거죠.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생활비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어나갈 수 없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잠깐 휴학을 하고 이제 또 그 경제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 또 사회생활을 좀 더 경험하고 또 다시 복귀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참 그런 법이 휴학 제도가 있어서 좀 대학생들은 좋지만 좀 안쓰럽다. 그냥 학생은 공부에만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휴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쓰럽게는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 젊은이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북한이 뭐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노동가에서 배치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좀 이제 북한에 비하면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은 이제 오래전에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수영 씨처럼 이런 대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뭐 수영 씨 같은 딸이 둘이나 있어서 좀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 구조나 아니면 시대 흐름이 또 그런 격동의 청년들한테는 이게 격동의 시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시기 뭐 IMF 시기나 뭐 이럴 때 대학생이고 막 이럴 때 직장 생활 막 시작할 때 이런 생활이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런 가정들이 우리 지금은 굉장히 힘든 거지만 우리가 경쟁사에 그다음에 누군가를 경쟁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 노력들,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지, 저 청년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나름 이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가 목표를 세우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비슷한 건데 근데 저는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느냐면 책임감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목표 설정한 거에 대한 책임감,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사회적으로 힘든 그 가정이지만 앞으로 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좋은 시대를 다시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너무 높아져요. 특히 이제 군복무도 말고도 이제 대학생들 속에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이제 그 사회복지학과인 것만큼 이제 봉사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그럼요. 저 요즘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번에 실습을 마쳤어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기능 향상 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 아이들의 그 재활을 위해서 이제 치료를 제공하는 팀인데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신청한 아이들 외에 대기자 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대기 중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좀 지원받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지원한 대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자원봉사 장애인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보면 저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습을 갔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그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배울 게 많은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도와주는 분한테 더 배울 게 많은 그런 상황
생각이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배워야 돼요.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화하면 이제 젊은이들의 삶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집도 사고 뭐 이제 다 이제 뭐 잠겨놔야지. 그러니까 우리 북한 말로 조금 돈도 저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최근 젊은이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현재의 행복을 즐겨야 된다. 요즘 말로 무슨 연로족이니까 이렇게 하던데 네네. 혹시 수영 씨도 연로족인가요? 저도 살짝 그런 쪽이거든요. 역시 젊었어요. 네, 원래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저축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축을 하는데 아무리 저축을 해도 남는 게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내가 즐긴 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친구들이랑 우정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 한 번 갔던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벌긴 하는데 왜 가는 건 하나도 없냐? 너는 즐기는 건 왜 하나도 없냐? 이래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래 뭐 20대는 그냥 즐기자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즐기면서 삽니다. 저는. 결국은 수영 씨의 그 가치관을 바르게 해준 거는 친구들이네요. 그쵸. 네, 근데 맞아요. 현재를 즐기는 게 네.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저희가 마쳐야 할 마지막 그 시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착각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수영 씨한테 묻고 싶어요. 수영 씨는 척 봐도 앞길이 너무 창창한 젊은이잖아요. 앞으로 수영 씨가 꿈꾸는 뭐 그런 인생이나 가치관은 뭔가요? 제가 꿈꾸는 인생은 통일입니다. 네. 너무 거창합니다. 통하죠. 네. 이제 꿈은 원래 크게 가져야 그쵸. 깨져도 알맹이가 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맞아요. 좀 크게 가졌어요.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통일이 돼서 빨리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좀 보편적인 그 탈북자라는 얘기 말고 맞아요. 네, 그 명칭 말고 그냥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그게 통용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그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이 있어요. 맞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다. 부산에서 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령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북한이 아니라 우린 해령에서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그 가치관이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면 좋을까 이렇게 조언의 말일까 그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영 씨가 이야기했던 그 커다란 꿈 결코 그 꿈이 먼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70년 넘게 불러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뤘지만 사실은 이게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가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북한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남한에 계신 우리 주민들 다 모두가 이것들을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인식을 하면 이 평화통일이 굉장히 빨리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회복지하고 이런 전공을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상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또 정말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한반도에 진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응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내고요. 우리 수영 씨가 하시는 일 정말 잘 돼서 앞으로 이 나라에 또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네, 수영 씨를 보시는 감사합니다. 게 아버지가 딸을 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돼서 너무 서운했는데 우리 수영 씨는 아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자기 인생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요. 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방송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또 만나서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